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뭔가 달라졌지요, 여기. 지금요, 여기 벚꽃 피고 개나리 피고 있거든요. 지금 꽃망울이 막 올라오고 아직 환하게 피지는 않았는데 너무 이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 벚꽃 조금씩 피고 있고요. 이거는 홀겹. 나중에 조금 시간 지나면 이렇게 쌍겹으로 진짜 예쁘게 피는데 이렇게 꽃이 피면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설레고 너무 사랑스럽고 뭔지 모르지만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 순간만큼은. 근데 이 순간을 계속 우리 살면서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꽃을 무지 좋아하는데 저희 앞마당에도 이제 막 이렇게 피고 있는데 나중에 그 꽃 지금 한참 피고 있는 걸 모아서 제가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 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보여드릴 영상은 음 그 우리가 잡을 찾기 전에 이 캐나다에 와서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거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나? 어떤 잡을 찾아야 되나?' 막 막연한 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전에 꼭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학교를 졸업하고 이 캐나다 학교로 입학하는 순간부터 뭘 해야 된다 그랬죠? 언어부터 배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은 유치원 입학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와서 뭐 초중고생도 마찬가지고 어학연수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 캐나다로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은 모두가 거치는 과정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나중에 정말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어떤 잡이 쉬울지 정말 나한테 도움되는 잡일지를 미리서 해볼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초등학교 때는 발령도 할 수 없지만 거의. 그리고 이제 어학연수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여기 밴쿠버도 보니까 어학연수 온 학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 들으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해 보기는 해 보는데 참 막막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좀 이렇게 제 경험하고 저 아이 경험을 같이 주면은 현재 여기 유학한 학생들 그다음에 그 어학연수 온 학생들 모두에게 다 도움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현재 지금 컬리지 같은 데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좋은 팁이 되겠죠. 갑자기 이렇게 영어만 ESL 을 나오고 학교만 나왔다 해서 취직하기는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전에 우리가 제가 계속 강조했었을 거예요.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고. 그런데 랭귀지 스쿨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제 얘기를 먼저 해 볼게요. 랭귀지 스쿨 제가 1년 끝나는 시점 딱 한 3-4 월쯤이었을 거예요. 지금 그 시기예요. 3-4 월쯤에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1년 동안 영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 영어를 가지고 현장에 가서 써 보는 겁니다 인제 내가. 그러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 내가 간파가 되고 그리고 나한테 큰 경험이 되죠. 근데 그때 원하는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내가 원해서 할 경우도 있고요. 마땅히 갈 데도 없고 어디를 갈지 모르겠을 경우는 그 랭귀지 구슬 선생님이 추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기준이 있어요. 뭐든 직장이든 학교든 뭐든 집에서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전에도 학교 앞에 살았어요 항상.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고 아이들을 픽업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곳 그리고 나도 걸어 다닐 수 있는 곳 그래야지 아이들을 케어하는 데 지장이 없고 덜 힘들고 시간도 절약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학교는 별로 원래 관심이 없었는데 마땅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로 가겠다. 내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나 글로 가면 어떠냐.'니까 선생님이 글로 가래요. 그러면서 레터를 써 줬었어요. "이 학생은 랭귀지 스쿨 다니고 있고 워크 익스피리언스가 필요한 학생이니까 거기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 레터를 가지고 제가 직접 방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벤 엘링햄이란 그 스쿨에 제가 프린시플을 만나야 돼요. 교장 만나 가지고 제가 "이런 사람이고 해 도와달라." 그랬더니 "It's okay." 좋대요.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럼 너 몇 학년 원하냐?" 그래서 "초등학교 3 학년." 왜냐면 또 고학년들은 좀 말 안 듣고 쪼금 내가 힘들 것 같아. 근데 사실 저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래서 학교를 딱 갔어요. 그래 가지고 딱 가는 첫날부터 뭘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첫날은 그냥 가서 수업 시간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뭐 할 일이 없고 뭐 시키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그다음 날부턴가 선생님이 인제 하나씩 일을 줬는데 무슨 일을 주냐면은 그 뭐 그 가위로 오리는 거 왜
그 교실에 뭐 붙이고 오리고 뭐 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학교에 그 아이들한테 자료 줄 거 그 수업 시간에 뭐 할 거 그런 것들 자르는 거 주로 뭐 오리는 거 그리고 채점이 많았었어요. 인제 아이들이 시험을 보잖아요. 뭐 보통 영어, 수학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거기 채점하는 거 뭐 그거 식은 죽 먹기죠. 뭐 그 수학이나 마나 그리고 영어도 뭐 되게 쉽잖아요. 초등학교 3 학년이니까. 그래서 채점하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 났냐면은 어쩌면 그렇게 빨리 하고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빨리 돌아서 채점을 하냐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암산 끝내주잖아요. 손놀림 빠르잖아요. 저는 가위로 오리라는 것도 5 장씩 6 장씩 한꺼번에 오렸잖아요. 그니까 애들은 하나씩 오릴 건데 그거를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애들 수업 가르치잖아요. 그거 보면서 저는 오리면서 다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다 끝내 버려요. 그러니까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막 그 내가 그 해피맘이 "이거 다 해 줬다. 박수." 그러고 "채점 니네가 할 일 이 해피맘이 다 해 줬다. 박수." 그래 가지고 제가 1달 내내 박수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 이 선생님 할 일을 저한테도 다 시킨 거예요. 그래 갖고 그다음에 한 보름 정도 지났나 할 일이 없대요. 그러고서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은 인제 수업 시간에 끝나고 아니 그 쉬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노는 거예요 인제 제가 지켜보면서. 근데 선생님이 하도 아이들한테 얼마나 말을 잘해놨는지 애들이 죄다 나한테 말을 시켜요. 예 그거를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이. 영어 공부하러 왔고 이 프랙티스 많이 해야 되니까 "니네들 그 해피맘한테 막 많은 얘기도 걸고 해 주라." 그랬더니 뭐 이모고 뭐 삼촌 자기 베이케이션 어디 가고 나 우리 집도 알고 뭐 자기 친구네 집 어디 있고 누구는 어디 있고 다 얘기를 하는데 가끔가다 못 알아듣는 말도 있어요. 그냥 패스. 그리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놀고 선생님들하고 일 도와주고. 근데 한 20 일쯤 지났나 선생님이 저한테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너 혹시 TA 해볼 생각 없냐."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티칭 어시스턴트인데 모든 학교에 그 선생님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 선생님이 없대요. 그러니까 "너 빨리 공부해서 자기 학교에 들어오래."요. 자기가 추천해 줄 테니까. 그래서 한때는 기가 솔깃하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이잖아요. 어떻게 제가 그 말을 선생님은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이렇게.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할 걸 그랬어요. 왜냐면 티칭 어시스턴트는 그야말로 도와주는 거를 하는 거예요. 메인은 선생님이 다 하고 나는 그 선생님을 돕거나 아이들 옆에서 보조해 주고 따라다녀 주고 지켜 주고 안전을 책임져 주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였는데 할 걸 하는 후회도 제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TA 프로그램 하셔도 돼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인제 그 영어가 정말 이렇게 능숙능란 안 해서 내가 그걸 안 했지만 해도 됩니다, TA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왜 안 했냐면은 한 달 동안 아이들하고 정이 너무 들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헤어질 때 어느 정도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냐면은 애들도 울고 나도 울고 내가 별로 그렇게 애들을 그다지 좋아한 것 같지 않은데 좋아했나 봐요. 엄청 그래 가지고 아이들도 좋고 나도 좋고 막 여기는 선물을 좀 뭐를 준 줄 아세요? 이렇게 꽃을 이렇게 준 게 아니라 그때는 화분을 이렇게 갖다 줬어요, 화분. 철쭉꽃 화분을 받고 근데 사진이 그때 있나 모르겠어요. 제가 있으면 이따 살짝 넣어 드릴게요. 그거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모든 학생들이 나한테 카드를 써서 I love you 너무너무 좋다. 뭐 고생했다. 감사하다. 뭐 또 보고 싶다. 뭐 또 꼭 와라. 뭐 그런 내용들로 모든 학생이 그때 15명 됐나? 여기는 학급 수가 작잖아요. 다 받았어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때 갖고 애들도 막 울고 뭐 품에 안겨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얼마나 그때 황당했던지 그래서 내가 '나는 아 절대 학교에 있으면 안 되겠다.' 알았어요. 왜냐면 1년 만에 정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럼 또 헤어지면 또 울잖아요. 아유 제가 옛날에 한국을 떠날 때도 많이 울었지만 여기서도 많이 울었거든요. 더 이상 울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안 하고 덴트를 어시스턴트를 했나 봐요. 그 경험 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랭귀지 스쿨 지금 다니시고 계신 분들 그 워크 익스피리언스 있잖아요. 그거를 잘 선택하셔 거기서 자기 취업하고 잡하고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뭐 내가 한국에서 뭐 너싱을 했다? 뭐 그러면은 또 그런 그 시니어 홈 같은 데 가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니까 그때 잘 선택하면은 나중에 그걸로 잡과 연결될 수 있고 그리고 한 번 그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요 처음 익스피리언스가. 그리고 두 번째로 인제 우리 아이들을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실제 경험을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이 실감하잖아요. 저도 경험 아닌 거는 이게 정리가 잘 안 돼요. 왜냐면 그걸 외워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딸은 종합병원에
그러니까 제가 15세 전후로 다 시작하거든요, 애들이. 저는 그런 것만 알면은요, 불이 나게 애들을 그냥 다 내보냈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홀로서기 하려면 일찍부터 내보내야 되거든요. 일단은 내가 고생 덜 하려고.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딱 보냈는데 거기서 이 아이를 그 책임지고 리드하는 그 매니저가, 그분도 그 회계사인데 종합병원에 발런티어를 해요. 여기 사람들은요, 자기 일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 항상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게 이게 어떤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이 거기서 얼마나 많이 배웠냐면은 회계사가 뭔지, 그분이 회계사였대요. 그래서 세금 절세를 어떻게 하는지, 그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그 어린 것한테 그분이 할 일이 없으니까 종합병원에서 뭐 안내하는 거고 뭐 큰일이 없대요.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발런티어를 하면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개인 병원은 잘 안 해요. 거의 종합병원에서 많이 필요로 합니다, 중고등학생들.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서 배웠는데 그때 그 매니저분이 "너도 회계사 해라. 돈도 잘 벌고 좋다." 그랬는데 우리 딸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학을 못 해요. 계산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저 닮아 가지고. 그래서 그거 길을 안 갔는데, 만약에 수학을 잘하고 그런 쪽에 관심 있는 학생은 그분이 엄청 많이 도와준다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때 막 무슨 회계 책도 가져왔더라고요. "너도 한번 읽어 보라." 그러고 이 아이를 회계사로 키우고 싶은 거야. 제가 덴탈 어시스턴트 한 다음에 여러 번 할 수 있다고 힘주듯이 똑같아. 내가 누구를 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또 이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걸 하라고 그래, 좋으니까. 그래 가지고 막 회계 책도 가져오고 되게 그 회계에 대한 상식이 많이 늘어 가지고 왔어요. 하고 한 1년 했나? 근데 걔는 인제 그게 아니니까 안 했는데, 인제 우리 아들 케이스를 제가 얘기할게요. 아들도 인제 제가 집 주변에 주로 이제 픽업하기 싫어 가지고 이제 시니어 홈에 그 제가 보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언급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은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해 볼게요. 그 얘 그 이력서에 엄마도 들어가요, 레퍼런스가. 그런데 한 번은 전화가 왔어요. 그 시니어 홈에서 우리 아들이 인제 어플라이 해 놓고 기다리는데, 그리고 아들한테 꼬치꼬치 물어요. "이 아이가 할 일 없을 때 뭐 하냐? 그리고 이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냐? 같이 살아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시니어들잖아요. 노인네들을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자원봉사를 하니까 성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피아노 치기를 좋아한다. 또 이왕이면 맞춰서 또 얘기를 했죠 또. 실제로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살고 우리 애가 좀 그런 거 좋아해요, 사실적으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그 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발런티어를 한 2달인가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또 매니저가 "너 풀타임으로 일해 볼 생각 없냐?" 고 제안해 가지고 얘는 그 자원봉사하면서 바로 잡이 됐는데, 사실은 제가 좀 빡세게 교육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은 뭐가 알아요? 가서 대충 하고 시키는 일만 하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 최소한 30분 전에 출근해. 그리고 끝나고 바로 오지 말고 10분 뒤에 나와." 그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어요. "캐나다 가면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해라." 그래도 되지, 오케이. 그치만요, 내가 좀 더 잘하고 좀 더 신경 써서 하면은 내가 진급이 빠르고 사람한테 잘 보여서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략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가 30분 전에 갔는데 문제는 그게 문을 안 열었대요. 그래 갖고 10분 전에 연다 그래서 매니저가 매니저한테 물어봤나 봐요. 제가 일찍 왔는데 없어서. 그럼 10분 전에 연다니까 얘는 "그럼 너는 15분 전에 가라. 그러고서 일찍 가라." 그래 가지고 항상 일찍 갔어요, 진짜. 늦어도 10분 전에는. 그리고 가서 보니까 얘도 할 일이 없대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라 그랬어요. "내가 뭐 하면 되냐." 그리고 할 일 없으면 청소라도 하고 쓰레기라도 주고 쓰레기라도 치우고 해라. 좀 이렇게 막 해야 돼요, 아이들은. 그걸 해서 그럴 거예요, 아마. 2달 만에 풀타임으로 얘가 받아 가지고, 고등학생이. 생각을 해 봐요. 풀타임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돈 얘 많이 벌었어요. 그래 가지고 뭐 할 돈을 어디에 쓸까 궁리하길래 내가 이제 소파 사 달라 그래 갖고 지금도 거실에 소파가 있는데, 유물이에요, 유물. 아들의 사랑과 첫 작품, 첫 사회생활하면서 사준 거라 내가 지금까지 끌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발런티어를 하면은 이게 잡으로 연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최초로 그 시니어 홈에 그 자기 고등학교에서 가서 발런티어를 했어요. 그러고서 그런 건 저는요, 사실 어디서 알았냐면은 항상 제가 신문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 뉴스를 보고 이러기 때문에 정보가 빨라요. 그러면 듣고 많은 사람이 있고 저는 정보를 들으면요 바로 실행합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지 않으려면 애들을 잘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빡세게 돌렸어요, 제가. 그래서 아이가 거기 들어가서 잡고 지 아이 우리 아들이 지 친구들 전부 다 그게 한 5-6명 다 발런티어 그 레퍼런스 써 주고 연결시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구 발런티어
그거 원한다. 그 매니저한테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줬대요. 왜냐면 아들이 잘 보였나 봐. 이게 아들이니까 매니저한테 엄청 잘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모두 자기도 풀타임 받아서 돈 벌라 그랬는데 아무도 못 받았잖아요. 왜냐면 우리 아들이 나와야 되나 봐. 그래서 우리 아들은 끝까지 거기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래가지고 고1 때부터 한 거의 2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년 반 했나? 그러고서 이제 대학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스탑했는데 어쨌든 이 발런티어 하면서 그렇게 잡이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뭐 체육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 제가 어제 한 그 만나는 유학생이 있었는데 어학연수 왔대요. 1년 다 돼 가는데 작년에 왔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갈 거예요? 물어봤더니 아니요. 해 보고요. 기회만 있고 괜찮을 것 같으면 여기서 계속 공부를 더 하든지 잡을 잡든지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이제 그러고 이제 바빠서 그냥 제가 그래서 그냥 될 수 있으면 발런티어도 하고 제가 어떻게 그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커뮤니티를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이제 버나비 살면은 밴쿠버 살면은 그 밴쿠버 지역에 운동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뭐 농구고 헬스고 수영이고 다 할 수 있는 농구까지 모든 그 헬스장이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도 발런티어를 모집하거든요. 그러면 운동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커뮤니티로 가면 돼요. 가 가지고 "나 여기서 발런티어 한다."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서 체육 그때 체육대학교를 나왔고 내가 거기서 뭐 전공을 했고 내가 뭐를 도와줄 수 있다 그러면은 아이고 여기서 쌍손 들어서 환영합니다. 왜냐면은 공짜로 도와줄 거잖아요. 여기는 발런티어라는 게 이렇게 일상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발런티어를 해야만이 취직도 잘 되고 연결이 잘 된다는 게 돼 있어요. 왜냐면 왜 공채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 회사들 뭐 어디도. 그 커뮤니티에서 막말로 발런티어 하다가 매니저 눈에 띄고 너무 잘하고 고객이 알아요. 고객이 아우 이 발런티어 사람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잘 이렇게 잘 도와주고 잘 가르쳐 주고 항상 웃으면서 빵긋빵긋 열심히 해 주고 그러면은 말을 합니다. 여기 캐네디언들 엄청 수다 좋아해요. 다 말해요 진짜. 우리가 못 들고 안 들려서 그렇죠. 우리 얘기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학생한테 그 조언을 해 줬어요. "잊지 말고 꼭 커뮤니티 센터 가 봐라. 그리고 거기 아니라도 개인적으로 하는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무슨 요가 학원이라든가 무조건 가 봐라. 가면은 길이 반드시 있다." 왜냐? 거기 가서 내가 너 강사처럼 그런 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도 그 과정을 밟아서 그 레슨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가르쳐 줘요 정말. 그래서 그 길이 그 분야로 자원봉사를 해서 가고 그래서 잡을 바로 얻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어떤 자격증이 필요하면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그 사람들 레퍼런스가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전문인으로서 그 직업을 받지 않더라도 만약에 오피스에 사람이 있다. 그런 거는 영어만 되면 얼마든지 뽑아요 여기도. 대부분 시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발런티어를 해 보고 이것저것 해 보고 믿음이 갔을 때 잡을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한국에서 영어도 잘하고 똑똑하고 해도요. 일을 시켜보고 나서 결정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일을 어떻게 시켜요? 돈 주고 안 시키죠.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케이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전에 많이 들어봤을 텐데 어떤 그 애엄마가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에서 어린이집인가 했었대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은 저 어린이집 여기 데이케어잖아요. "데이케어에 가서 발런티어 해 봐라." 내가 어떻게 내가 가서 찾아주냐. 내가 일단 방법은 가르쳐 줬으니까 갖고 가서 이력서 갖고 와서 "나 발런티어 꼭 하고 싶다. 할 일도 없고 영어도 배우고 싶다." 그래서 가서 하라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실제로 이력서 들고 발런티어를 가서 했어요. 그러고서 한 1 년? 물론 여기 자격증은 없었죠 그 당시에. 1년 만인가 거기서 그러니까 그것도 인제 정교사라는 게 있고 아까 그 TA 티칭 어시스턴트 있잖아요. 그 데이케어도 보조교사가 있어야 돼요 또. 페이는 무조건 작죠 또. 그래서 그 보조교사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분이 지금까지 그 데이케어 어린이집에서 일해요. 그러니까 여기 자격증이 없어도 어디 가서 발런티어를 하다가 모든 그 직장의 전문직에도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어요. 그 어시스턴트는 보조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격증이 필요한, 이게 의료 쪽은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보통 이런 그 사무실 같은데 뭐 회계도 그렇고 어시스턴트는 그렇게 자격증 필요 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학연수 왔으면, 어학연수 지금 대학생들 많이 와 있어요. 어학연수 하는 학생들, 그리고 컬리지 다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컬리지 물론 졸업하고서 그 실습 나가고 자동으로 이렇게 시스템 돼 있겠지만 주말에도 좋고요. 그전에라도 내가 내 자신을 테스트할 겸 좀 더 사회생활을 빨리 하고 싶고 내가 졸업해서 어떻게 될지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대신에 노크를 해서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곳에 발런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길이 열려요. 어떻게 해요? 이 꽃처럼 이 설렘으로 밝고 예쁘게 사랑스럽게 그렇게 하시면은 됩니다. 사실은요. 말은 잘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예요. 솔직히 말하면. 기본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말을 할 줄만 알면은 배워서 하는 거예요. 그 전문 분야의 용어는 배울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물론 어느 정도 중급 이상은 해야 되죠. 아예 못하면은 안 되고 못 알아들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아주 영어를 막 하이 레벨로 고급스러운 단어를 써가면서 이거는 안 해도 충분히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국에서 뭘 전공했는지 저는 모르잖아요. 뭐 건축일도 있을 것이고 무슨 영어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체육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간호사 출신도 있을 것이고 뭐 어린이집 뭐 데이케 그 한국에 유치원도 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거든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든 여기서도 영어를 하면서 그런 기회를 찾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오신 분들은 영어를 정말 빡세게 해 보세요. 영어만 잘하고 우리 한국 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손 빨라요. 행동 빨라요. 눈치 빨라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몸에 성실하고 정말 배우려는 자세가 있고 이러면은 여기 캐나다에서 잡 정말 어렵지 않아요. 모두가 지금 걸리는 게 보면은 영어 때문에 가장 힘든 일 하고 계시고 영어가 안 돼서 영주권 진행이 안 되고 계시고 그렇게 힘들게 영주권 땄는데도 내가 그 원하는 잡이 아니고 그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닐 때는 또 굉장히 허전하고 힘들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새로운 직업에 노크를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병이 생겨요 정말.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모든 걸 영주권을 따고 시민이 된다 해도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내가 달라져야 돼 내가. 내가 그동안 고생했고 힘들었어. 새로운 것 하고 싶으면은 또 새로운 걸 하시면 돼요. 놓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렇게 성장해 있고 즐겁고 기쁘게 살고 있고 여기 적응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잡 그리고 공부 더 하고 싶으면 또 하고 어떤 일이든 일하면서 여기는 공부할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뭐 야간에 공부할 수 있는 거 계속 인터넷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 뭐든지 제가 곧 멀지 않아서 여기에 잡 우리 이민자들이 할 만한 잡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더 쫙 해 드릴게요. 이번에도 20분 넘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길어서. 어쨌든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그 알람 설정도 꼭 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꼭 행복하세요. 즐겁게 신나게.